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 동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03번부터네요. 네, 양심의 자유. 자, 양심의 자유에 양심 표명을 강제당하지 않은 자유도 포함된다고 했죠.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 형성의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 실현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양심 실현의 자유에는 양심 표명을 강제당하지 않은 자유, 자, 침묵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 부자기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가 이제 내용을 한다고 했죠. 자, 다음 604번. 자,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 자, 지극히 주관적인 건가라고 했죠. 양심이라는 건. 그래서 이성적인가,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자, 법질서에 부합하는가, 도덕률에 부합하는가. 자, 이런 거는 양심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따라서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요, 다수의 양심이 아니라 소수의 양심이 되기 마련이라고 했죠. 자, 다수 같은 경우에는 법질서, 도덕률과 이제 부합하는 사고를 하게 되니까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없겠죠. 자, 605번. 양심의 자유 제한과 한계인데요. 양심 형성과 결정의 자유는요, 내심에 머무르나 절대적 자유라고 봤다. 그래서 내심, 무, 제한서로 이렇게 바뀌었죠. 절대적 자유라는 건 법률에 의해서 이제 제한될 수 없는 자유를 의미하고요. 양심 실현의 자유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로 표출되는 거죠. 따라서 상대적 자유로서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다. 자, 606번. 자, 이적 표현물, 소지, 취득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소수 의견에서는 양심 형성, 결정의 자유로서 절대적 자유를 받는데, 자, 우리 법정 의견에서는 이적 행위로 나아갈 전 단계 행위로서 양심 실현의 자유 그쯤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제한이 가능하다고 봐서 침해는 아니라고 봤다. 자, 607번. 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이 제한하는 양심의 자유는요. 자,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죠. 자, 직종 거부를 생각하시면 되죠. 네.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은 자유, 자, 그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되고요. 608번. 자, 종교적 동기로 양심적 병역 거부한 경우 종교의 자유도 제한되는지, 당연히 종교의 자유도 제한되는 거죠. 주로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이 많이 문제가 되죠. 자, 종교적 동기로 양심적 병역 거부한 경우에는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도 제한되게 된다. 자, 우리 헌법이 종교와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따로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둘 다 이제 제한되는 게 되고요. 다만 이제 기본권 경합에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주로 이제 기본권을 봐서 이제 심사하게 됐다. 자, 609번. 자, 법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충돌시 심사 기준. 자, 세 번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자, 1차 개정에서는 비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데, 2차, 3차 결정에서는 비례 원칙을 적용해서 심사했다. 자, 그래서 최근의 걸로 이제 알아두셔야겠죠. 비례 원칙으로 심사했다는 거. 자, 610번. 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자, 처벌 조항이랑 병역 종료 조항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고 했죠. 자, 처벌 조항 자체는 침해가 아니라고 볼 거예요. 병역 종료 조항, 그러니까 대체 복무역을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료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자, 611번. 자, 사실상 내지 간접적 강제 수단에 의해 양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지. 자, 이 케이스가 좀 넓게 본 케이스죠.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는 케이스로서. 자, 밑에 니은 보면요. 자,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내역, 제출 의무 조항. 자, 이게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는데요. 자, 의료비 내역 보면 이제 단순한 사실인 것 같은데, 자, 이거에 대해서 환자의 신병에 대해서 이제 제출하게 되면 이제 의사의 이제 양심에 이제 걸린다라고 본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간접적 강제 수단인데 법적인 강제 수단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걸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심리적 이제 강제가 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양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자, 이게 좀 특이 케이스니까 이것만 좀 알아두시고 그냥. 612번. 자, 보안 관찰 처분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자, 내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외부에 표출된 경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니다라고 봤고요. 613번. 세무사의 성실 신고 확인. 자, 이게 바로 단순 사실관계 확인이죠. 자, 양심이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양심이 영역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고요. 614번. 대체복무제 도입 취지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는 경우, 자, 정가 말소 입법 의무도 부담하게 되는지. 자,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입법 의무를 이제 부담하게 되는 거고, 자, 기존에 있었던 정가 말소 입법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이런 거는 도출되지 않는다. 자, 615번. 자,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하도록 한 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자, 원래 사죄 광고 이렇게 하도록 하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텐데요. 자, 이거는 대상이 학생이죠. 학생이 이제 교육적 조치로서 서면 사과 내용에 대해서 제한도 없고, 자, 의무 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 불이행 시. 따라서 양심의 자유 침해는 아니다라고 봤고요. 616번. 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의무가 있는지. 자, 의무가 있다고 했죠. 양심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서 외부에서 이제 타인이 알 수가 없죠. 얼마나 진지한지, 얼마나 깊고, 자,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직접 자신이 스스로 증명할 의무가 있다.
자, 617번. 자, 행위 금지가 아니라 혜택 부여에 불과한 경우 양심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지 준법 서역제 사건이었는데요. 단순히 이게 혜택 부여에 불과한 것이니까 혜택을 안 받고 자신의 양심을 지킬 수 있다고 봤죠. 그래서 이거는 양심의 자유 침해가 될 수 없다고 이제 우리 법정 의견이 봤고요. 자, 밑에 관련 이제 종합 문제인데요. 자, 준법 서역사 사건에서 자, 이미 석방된 경우, 이미 석방된 경우에는 이제 권리 보호 이익이 없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이렇게 반복 위험이 있는 경우, 헌법 해명이 필요한 경우, 객관적 헌법적 수호 유지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이제 권리 보호 이익이 된다고 봤죠. 자, 니은법. 자, 가석방 규칙의 조항에 기본권 침해 직접성이 위반되는지 법령에 대한 헌법 소환이 있어서는데 직접성이 좀 문제가 되죠. 자, 집행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위반되지 않는데, 자, 가석방 준법상 요구한 거는 권고적 성격이라고 했죠. 따라서 요구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소송, 행정심판으로 가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볼 것이다. 따라서 직접성을 인정했고요. 규칙에 대해서. 자, 디귿번. 준법사역이 양심 영역인지 위에 617번에서 본 것처럼 준법사역 자체는 이제 단순히 이게 법률을 준수할 것이다 라는 의무를 확인에 불과하다고 봐서 양심의 영역이라 보지 않았고요. 따라서 니을번 양심의 침해를 이제 인정하지 않았다. 자, 미음번. 타 수용자와 달리 집시법 위반자의 준법사역서 제출 요구가 평등원칙 위반이냐? 자, 국가보안법 위반자랑 집시법 위반자는 다시 이제 재범을 일으킬 확률이 높죠. 법을 어겨서. 따라서 요구하도록 한 게 다른 수용자와 달리 요구하도록 한 게 평등원칙 위반은 아니다. 자, 다음 619번. 정당 후보자 지지 반대 글을 게시하는 행위예요. 공개된 게시판에 글을 쓰는 거죠. 자, 따라서 이거는 본인의 윤리적, 가치적 판단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단순히 이렇게 지지 반대하는 의견을 표출한 거였죠. 따라서 양심을 건드리는 것 아니었고요. 자, 공개된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것이니까 사생활 영역도 아니다. 자, 620번. 자, 종교의 자유네요. 자, 종교적 행위 자유의 내용은요. 자, 속적으로 이제 종교적 신앙에 반하는 행위를 이제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되고요. 자, 성교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종교 의식의 자유, 종교 행사의 자유 이런 건 다 포함된다. 자, 621번. 자, 종교단체 내부 관계 사항이 사법심사 대상이냐? 자, 원칙적으로 규정해야겠죠. 자, 국교 우리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서 종교단체의 내부 관계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국민의 권리 의무, 법률 관계에 관한 사항이라면 사법심사가 가능하겠죠. 자, 622번. 자, 인구주택 총조사 시 종교 공개에 요구한 게 종교적 확신 발언 행위 강요이냐? 단순히 어떤 종교를 믿는지, 그 종교 명이 뭔지 이제 물어보는 거였죠. 자, 이거는 이제 종교적 확신에 관한 행위를 강요한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정보 공개에 대해서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것이니까 자, 그에 관한 이제 기본권이 제한되겠죠. 자, 623번. 종교단체의 양로시설 설치 시 신고 의무가 종교 자유를 제한하느냐? 자, 종교단체들이 이제 많이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많이 해왔죠. 따라서 이렇게 양로시설 설치 시 신고하도록 한 건 이건 이제 종교 자유에 대한 제한은 된다. 다만 침해는 아니라고 봤어요. 뉴스에 많이 나왔죠. 양로시설,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인분들이 이제 많이 좀 인명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자, 그에 대한 이제 국가의 관리 감독이 필요했다. 따라서 신고 의무화하도록 한 건 침해는 아니다라고 봤고요. 125번. 대체과 과목의 개설 없이 강제 배정된 학생들에게 종교 수업 실시한 거 당연히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제 침해가 된다. 자, 626번. 자, 일반 채권자예요. 일반 채권자가 전통 사찰에 압류 금지하도록 한 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느냐? 종교의 자유는 그 신앙의 자유랑 종교 행위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했죠. 자, 전통 사찰에 압류를 금지한 거 채권자의 압류 금지니까 이거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자, 627번. 자, 훈련병에 4개 종교 중 하나 참석하도록 한 거 당연히 정교 분류 원칙 2배죠. 자, 무종교의 자유도 있겠고 다른 종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4개 종교 중 하나만 이제 참석하도록 한 거니까 4개 종교에 대한 특혜가 될 수도 있고 그 국가에 대한 간섭이 될 수도 있다. 종교에 대한. 따라서 정교 분류 원칙 위배라고 봤고요. 628번. 종교 전파의 자유에 임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지. 자, 임의 장소,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건이라고 했죠. 자, 임의 장소에서 종교 전파에 할 자유, 이건 인정하지 않았다. 629번. 자, 미결 수용자의 종교 행사 참석 불허행위. 자, 이건 종교자의 침해라고 봤죠. 자, 미결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다른 수용자보다는 덜 침해해야겠죠. 기본권은. 자, 종교 행사 참석을 아예 불허한 건 그래서 종교자의 침해라고 봤고요. 630번. 금치 처분 기간 중이에요. 자, 이 기간 중 종교 행사 참석 금지한 거. 자, 이거는 금치 처분 기간이 길어야 30일이라고 했죠. 네, 장기간이 아니니까 종교 자유에 대한 침해는 아니다. 자, 631번. 자, 언론 출판의 자유네요. 자, 음란, 저속 표현도 이제 언론 출판 자유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죠. 예전에 이제 음란에 대해서는
이제 보호영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제 판례를 변경해서 보호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자, 632번. 자, 익명 피형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호영에 포함된다고 했죠. 자, 633번. 자, 알 권리 실현에 법률 제정이 필요한지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권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걸 인정하고 있죠. 청구권이라는 게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규정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 법 없이도 알 권리에 대해서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를 인정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634번.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 규정이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이건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죠.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 이거 과열 방지, 서열화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오히려 이게 비공개함으로써 기존의 서열화가 고착화된다고 봤어요. 따라서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자, 635번. 자, 이런 성적 그래서 위에서 이제 알 권리 침해한다고 해서 법이 개정됐는데 공개 청구 기간은 6월로 한 거예요. 너무 짧죠? 네, 취업도 해야 되고 이제 이직난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들 너무 짧게 해서 6월로 한 거 너무 짧다. 따라서 이것도 정보 공개 청구권 침해한다고 봤고요. 자, 636번. 자,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법상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 보호 규정을 두고 있죠. 사망한 사람도 이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느냐가 이제 논란이 되는데요. 자, 앞에서 인격권이 이제 훼손된 경우 이제 후손도 이제 인격권이 이제 제한된다고 봤죠. 그 판례에서도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권이 인정되는 것처럼 이제 설치를 했죠. 우리 헌법재판소가. 자, 다음. 자, 637번. 정정보도 청구네요. 정정보도 청구는 이제 거짓 사실, 진실이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것이고요. 난날로부터 3월, 이순으로부터 6월 내에 이제 청구해야 되고. 자, 반론보도 청구 요건. 자, 고의 가실을 요건이 아니고요. 이건 정정보다 똑같죠. 자, 이것선도 요건이 아니고 여기까지 이제 정정보다 똑같고. 자, 다만 이제 반론보도는 진실 여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자, 이게 차이점이고요. 자, 639번. 자, 인터넷 언론사 5인 이상 고용 조항이 직접 제한되는 기본권. 자, 언론의 자유도 제한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도 제한하나, 자, 언론의 기능 이런 거죠. 설치 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자, 언론의 자유를 보다 이제 직접 제한된다고 했고요. 자, 640번. 자, 사전 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 37조 2항에 일반적인 법률 유보,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이 사전 검열 금지 규정한 취지는 절대적으로 이제 금지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 헌법 개정 권력자 국민의 결단이었다. 따라서 사전 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고요. 자, 의료 광고가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인지 평가적 의사뿐만 아니라 사실 주장, 사실 전달도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했죠. 따라서 우리 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다. 자,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되면 사전 검열의 금지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사전 검열도 금지된다. 자, 641번. 자, 허가 검열 금지 대상에 언론기업의 물적 시설 활동이 포함되는지. 자, 검열 금지는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했죠. 자, 표현의 내용이 아닌 이런 언론기업의 물적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서 허가 검열 금지 이거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 신문 발행 시 외형적 객관적 사항을 등록하도록 한 것, 자, 이것도 사전 허가 위반은 아니고요. 자, 5인 이상 고용을 자, 인터넷 언론사 등록 요건으로 한 것, 자, 이것도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게 아니니까 자, 사전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642번 이것도 마찬가지죠. 5개 광고물 설치 허가, 자, 이것도 표현 내용 규제가 아니죠. 따라 사전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643번. 자, 사전 검열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했죠. 그래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자, 사전 검열 수단으로 해서는 자, 표현 내용을 규제할 수는 없다. 자, 644번. 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가 사전 검열 금지 대상이지. 자,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들어오면 자, 사전 검열 금지 대상이 된다고 봤죠. 자, 건강기능식품 그래서 기능성 광고 사전 심의한 거, 자, 이건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자, 이 협회가 민간 단체가 되어 있긴 하지만 자, 행정부 주체가 이제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따라서 자, 그 주체가 행정부 주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 자, 646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독립적 위원회를 권영기관으로 하고 있더라도 자, 행정부 주체가 이제 그 기관 구성에 관여하는 경우, 자, 그럴 경우에는 예, 검열로 볼 수 있다. 자, 검열은 이제 행정권의 주체가 되어야 하죠. 행정부 주체로서 이제 사전 검열을 하게 된다. 자, 647번. 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자, 이것도 협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이것도 이제 행정권 주체가 이제 관여하는 거죠. 따라서 사전 심의 이것도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 자, 248번. 자,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이 자, 모든 형태의 사전적 규제를 금지한 건 아니죠. 자, 행정부 주체가 된 사전 심사만 금지한다. 따라서 법원에 의한 방영 금지 가처분. 자, 이거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지 않죠. 자, 649번. 자, 의료 광고 규제의 위헌 심사 기준이죠. 자, 시민적 정치적 필요함과는 달리 조금 더 이제 더 제한할 수 있겠죠. 의료 광고, 상업 광고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비례 원칙은 적용돼요. 다만 비례 원칙 적용되지만 완화된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자, 650번.
표현 내용과 방법에 대한 규제 차이인데요. 자,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이제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겠죠. 그래서 자, 표현 내용에 있어서는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자, 엄격한 요건으로 심사하게 되고요. 자, 방법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이제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합리적 공익 자, 비례 원칙에 따라 이제 심사하게 된다. 651번. 자, 북한의 전단 살포 행위 금지가 자,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인지 자, 이게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오물 사건이랑 연결되는 사건이었죠. 자, 이게 북한의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내용에 규제하는 건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 북한의 전단 살포하는 건 이제 북한 체제 비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봐서 우리 법정 의견은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내용을 규제하게 되면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그 침해를 인정했다. 자, 이렇게 침해를 인정하다 보니까 이 법률이 이제 개정이 돼서 이제 북한 전단 살포를 이제 많이 하게 됐죠. 민간 단체에서. 자, 그러다 보니 그 대응에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많이 오물풍을 내려보내고 있다. 자, 652번. 자, 정치적 표현의 심사 기준. 네, 상업 광고와 달리 이게 적적 표현, 시민적 표현 같은 경우에는 예, 엄격하게 심사하게 되고요. 자, 653번. 자, 표현의 자유 규제하는 입법 시 개념 명확 규정을 요구하죠. 자, 명확성 원칙이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적용되는 게 표현의 자유 부분이죠. 표현의 자유 같은 경우는 이제 불명확하게 이제 제한을 하게 되면은 자, 표현하는 게 이제 위축하게 되죠. 이제 위축하게 되니까 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는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하게 요구된다. 자, 654번. 자,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본인 확인 조치 의무 부과한 거, 자, 이거 언론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죠? 자, 본인 확인 조치 의무 부과 말고도 이제 덜 침해하는 방법이 이제 많이 있다고 했어요. 뭐 IP 추적을 한다든가, 임시 삭제 조치한다거나, 자, 이런 덜 침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바로 이제 본인 확인 조치 의무 부과한 건 자, 언론 자유 침해라고 봤고요. 자, 655번. 자, 요 위에 거랑 비교해야죠. 공공기관 운영 게시판이에요. 여기 공공기관이죠. 자,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자,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자, 본인 확인 요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어요. 따라서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는 아니다. 656번. 탈법 방법에 의한 광고 배부 금지가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광고는 전파성이 크다고 했죠. 따라서 끼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거는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침해는 아니다라고 봤고요. 657번. 지방의원의 지위이용 선거운동 금지. 이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다만 이 규정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죠. 지방의 의원은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복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정당을 위해서 선거를 하게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방지할 필요가 있으니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는 아니다라고 봤다. 자, 658번. 자, 비의료인의 의료 광고 금지 조항. 자, 이거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것도 자, 비의료인 같은 경우는 자, 불의료인의 의료 광고 하게 되면은 자,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금지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생명권, 자, 보건권 이런 보호를 위해서는 비의료인의 의료 광고 금지할 필요가 있다. 자, 659번. 자, 위험의 명백상만을 기준으로 이적행위 처벌하는 게 표현의 자유 침해냐?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미국에서 이제 발달한 위험, 현존, 위험, 명백, 위험 원칙이 있죠. 자, 실질적 해악이 현존하는 경우, 실존하는 경우, 또 명백한 경우, 이럴 경우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원칙으로 적용된 것인데요. 자, 우리 헌법 재판소에서는 자, 현존 원칙은 현존 요건은 빼고 이제 명백상 요건만 이제 요구해서 이제 이적행위 처벌하는 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봤고요. 자, 660번. 자,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자, 이것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직무 전념성이 요구되죠. 자, 공무원 집단적으로 행위하는 경우에는 직무 전념성을 해태하는 것을 많이 보일 수 있죠, 국민에게. 따라서 금지하는 게 필요하다. 자, 661번. 자, 공무원에 그래서 정치적 주장을 표시 상징하는 복장 착용 금지. 자, 직무 수행 중이에요. 직무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신뢰를 좀 저하시킬 수 있죠. 따라서 이런 정치적 주장을 표시 상징하는 복장 착용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자, 662번. 자, 군무원이에요. 자,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지. 자, 군무원은 공무원이기도 하고 자, 국방부 소속의 또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죠. 자, 이중적으로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제 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정치적 의견을 이제 연설, 담화 등에 이제 공표하는 거예요. 이런 공표 행위 금지하는 게 표현의 자유를 이제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자, 663번. 자, 공무원의 그래서 국가 정책에 대한 집단적 반대 행위. 자, 이것도 이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자, 이렇게 공무원은 이제 특수 신분 관계에 있다고 했죠. 따라서 다른 이제 일반인보다는 이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다. 자, 664번. 자, 국가 모독죄 규정이에요. 이제 엄혹한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죠. 이제 정부나 이제 체제 비판하는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거죠. 원래 목적은 이제 국가 이신 뭐 이런 걸 이제 수호한다고 하는데, 자, 그거는 이제 아예 이제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 인정되냐에 대해서 이제 좀 물음표를 또 던지기도 했고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다만 이제 그런 이제 수단, 이제 일률적으로 이제 처벌하는 게 수단에 적합하지 않다고 봤어요. 자, 다음 665번. 자, 위에 거랑 약간 한 끗 차이인데 국기 모국자의 규정은 아직 있죠, 우리 형법에. 국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이 좀 존중하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독하는 건 이제 침해하는 건 이제 표현자가 침해하지 않는다 같다. 자, 666번. 자, 선거일 전 90일간 후보자 명의 칼럼 보도 제한하는 게 적합한 수단이냐? 적합한 수단은 된다고 봤죠? 자,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후보자들이 이제 칼럼 보도하는 걸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 다만 이제 선거일 전 90일간 이제 광범위하게 모든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 제한하는 건 너무 과도한 제한으로 봐서 표현의 자유 침해는 인정했고요. 자, 667번. 자, 차별적 언사, 혐오적 표현을 못하도록 한 학생 인권 조례, 자, 표현의 자유 침해냐? 자,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게 이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따라서 자, 차별적 언사라든지 혐오적 표현 못하도록 한 건 학생 인권 조례는 표현 자유 침해가 아니다. 게다가 이제 학생들은 이제 좀 더 이게 영향을 많이 주겠죠. 이런 차별적 언사나 혐오적 표현을 받다 보면 성장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이거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자, 668번. 자,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의 유통행위 금지가 표현의 자유 침해냐? 자, 단순 소지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좀 덜 침해하니까 이거는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라고 하고 봤고요. 자, 669번. 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 자, 이것도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봤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의 허물 욕하기 위해서 이게 또 적당히 대화를 위한 의견 교환을 위한 게 아니라 허물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많이 명예훼손을 하죠. 따라서 이거 막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자, 670번. 자, 방송 편성에 간섭을 금지하는 조항. 이게 표현의 자유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간섭,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청자가 의견을 개진하는 거, 여기는 간섭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표현의 자유 침해는 아니다. 자, 671번. 정부 비판, 문화예술인 지연 배제 행위. 자, 블랙리스트 사건이죠. 문학의. 이거 목적의 정당성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672번. 자, 대가 지급, 변호사 광고 금지하는 거. 자,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죠. 자, 변호사의 공공성, 또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자,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봤어요. 법에서 이렇게 금지하고 있지 않죠? 네, 대가 지급 변호사 광고 금지하는 거. 변역 규정으로 금지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봤다. 자, 673번. 자, 사회복무위원회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금지. 자, 이거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죠? 자, 정당 가입 금지하는 건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정당 같은 경우는 정치적 색깔이 강하죠. 따라서 이건 막을 필요가 있고요.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웬만한 사회 단체는 다 정치적 목적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너무 광범위한 제한이 된다. 자, 674번. 자, 집회 자유네요. 자, 집회 허가 금지 조항이냐? 60년 헌법에 최초 들어왔다가 이제 72년 헌법에 삭제됐다. 현행 헌법에 부활됐다. 자, 이렇게 현행 헌법에 다시 부활된 거냐? 자, 사전 검열과 마찬가지로 이제 집회에 대한 허가제, 행정권의 주체가 된 허가제죠. 자, 이것만은 이제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이제 개정 권력자의 의지였고요. 675번. 자, 집회는 이제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일시적으로 해합하는 걸 의미하죠. 자, 공동의 목적이 필요한데, 자, 우리 헌법 재판소는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다고 보고 있다. 반드시 이게 정치적 의사, 정치적 목적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자, 내적인 유대관계, 무엇인가 함께 하려는 의사죠. 자, 그런 의사만 있으면 된다. 자, 676번. 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시위 금지, 집회 자유 침해한다고 하죠. 과거 이제 제시법이었는데 이건 자, 민주적 기본 질서 그냥 우리 헌법 원리죠. 이거는 단순히 너무 추상적이다. 따라서 집회 시위 금지한 건 집회 자유 침해라고 봤고요. 677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집회. 자, 이것도 너무 광범위하죠. 자, 웬만한 집회 시위는 재판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해석에 따라서. 따라서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니까 집회 자유 침해다. 자, 678번 자, 일출 시간 전, 일몰 시간 후 5개 집회 금지. 자, 이것도 집회 자유 침해라고 봤어요. 예. 현대사에 이르러서는 이제 저녁도 넓기가 깜짝하죠. 퇴근 후에도 그래서 집회를 자유롭게 보장해 줘야 되는데 아예 이제 일몰 시간 후에는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으로서 너무 과도한 제한으로 봤다. 따라서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봤고요. 679번 집회 참가 행위 감시 정보 수집하는 거 이것도 이제 집회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겠죠. 680번 정보 집회 신고 시 앞선 집회가 가장 집회인 경우 이 뒤에 신고된 집회에 금지를 해야 되냐? 자, 그럴 필요 없겠죠. 우리 원래 법상으로는 중복 집회 신고가 있으면 우리 경찰서장은 두 개 이제 잘 합의해서 시간을 나누도록 이렇게 분배해보고, 자, 그래도 안 될 경우 그럴 경우 뒤에 신고된 집회를 이제 금지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앞선 집회가 뒤에 있는 집회를 막기 위한 가장 집회인 경우,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뒤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되겠죠. 자, 다음 이제 681번. 네.
자, 뒤에 쭉 나오는 게 이제 각 국가기관 근처에서 이제 100m 이내에서 5개 집회 금지한 조항들에 대한 이제 최근에 이제 헌법 개정에도 많이 있죠. 자, 이거 전부 다 이제 100m 이내에서 한 거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두지 않아서 집회자 침해라고 봤어요. 자, 국회의사당 100m 이내, 국회의장 공간 100m 이내, 국무총리 공간 100m 이내. 자, 그런데 이제 외교기관 100m 이내, 요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2000년도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헌법 권한쟁의 결정돼서 이제 왜 조항이 생겼죠? 따라서 요 조항에 대해서는 이제 집회자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자, 다음 그리고 685번. 자, 각급 법원의 100m 이내, 자, 이것도 집회자유 침해라고 봤다. 자, 예외적 규정을 두지 않은 조항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집회자 침해라고 봤고요. 자, 686번. 자, 5개 집회 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집회. 자, 이거 70%상 학문, 예술, 체육, 종교 등 집회에 대해서는 5개 집회 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자, 이런 학문, 예술 등의 집회에는 이제 폭력 집회로 나아갈 가능성이 낮으니까 이제 5개 집회 신고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다. 687번. 자, 미신고 5개 집회도 헌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집회인가? 보호 대상이 된다고 봤죠? 자, 우리 헌법상 신고해야 된다고 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미신고 5개 집회도 당연히 이제 헌법상 보호되는 집회가 된다. 다만 이제 미신고 5개 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력 집회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우리 70% 이제 행정 형벌을 가하고 있죠. 자, 이 행정 형벌 가한 게 과잉 처벌은 아니라고 했어요. 행정 질서벌로 할지 행정 형벌로 할지 자, 우리 입법자가 입법 재량을 가지고 있다. 자, 다음은 이제 689번. 자, 미신고 5개 집회를 해산하려면 별도 요건이 필요한지 70%상 이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해산 요건에 대해서. 다만 그 이건 명백한 경우라고 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아니 우리 법원이 보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헌법 이제 합치적 해석을 한 거다. 원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690번. 자, 경찰 서정에 5개 집회 신고서 반려행위. 자, 이 반려행위가 헌법상 대상인가? 자, 원래 금지 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경찰서정이 반려행위를 한 거예요. 자, 계속 해왔죠 반려행위를. 자, 이거는 반려행위 받게 되면 금지 통고와 마찬가지로 이제 집회 자유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니까 집회 자유를 이제 집회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헌법선 대상이 된다고 봤고요. 자, 그리고 반려행위에 대해서 이제 집행금지 신청도 했는데 그거에 대해 각하가 있었죠. 따라서 이건 행정소송의 대상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구제 가능성이 없어서 이제 보충성 원칙에 대한 이제 예외도 인정했고요. 자,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 권리 보호 이익에 대한 예외도 이제 인정했죠. 앞으로 이제 반복될 가능성도 높다고 봐서. 자, 같이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691번. 자, 2인 집회도 지시법 규제 대상이야. 자,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모여야 되는데, 다수인이, 자, 2인 이상설, 3인 이상설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법원은 이제 2인 집회도 지시법 규제 대상으로 봤고요. 자, 692번. 자, 인천의 뜰 잔디마당에서 집회 전면적 불허한 조항이 집회 자유에 대한 침해이냐? 자, 침해는 인정했는데요. 자, 허가제는 아니라고 봤어요. 자, 허가 같은 경우에는 자, 일반적으로 금지된 걸 해제해주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그냥 아예 전면적으로 불허한 거였죠. 조례 조항에서. 따라서 자, 허가 자체가 없으니까 이거는 자,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다. 다만 아예 전면적으로 불허한 것이니까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인정했어요. 자, 693번. 자, 선거 기간 중 선거 영향 목적 유권자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거 너무 광범위하죠. 누구든지예요. 유권자 누구든지 다 포함되고 선거 영향 목적이라면 모든 집회가 금지되는 것으로서 너무 광범위한 제한으로서 집회 자유 침해다. 694번. 자,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게 사전 허가에 해당하지 행정권 주체가 된 허가만 이제 금지된다고 했죠. 그래서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 자, 그래서 집시법이 많이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자, 695번.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가 집회의 자유에 포함되는지 자, 이건 포함된다고 봐야겠죠. 집회 같은 경우는 해당 문제되는 기관이라든지 대상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야 더 효율적이다. 따라서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에 포함되고요. 자, 696번. 자, 체류액을 물에 혼합하여 살수한 행위. 자, 이거 집회의 자유 침해한다고 했죠. 자, 체류액을 물에 혼합하여 살수한 행위는 자,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하는 거죠. 자, 이거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도 침해를 줄 수 있으니까 자, 이거는 법률에 근거를 두겠는데 법률 근거 없이 한 거예요. 따라서 이거 법률 유보 원칙 위배로 집회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고요. 자, 697번. 자, 결사네요. 자, 결사의 자유. 자, 결사에 대한 허가제도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자, 698번. 자, 안마사들로 하여금 안마사협회에 가입 강제하는 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안마사들은 맹인들이라고 했죠. 맹인들은 이제 스스로 본인의 이제 이익을 위해서 이제 단체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래서 가입 강제하는 게 결사의 자유 침해는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소극적 결사의 자유도 이제 결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봤죠. 자, 699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사건이네요. 자,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관련 선거운동 방법 제한한 건 당연히 표현의 자유 제한이고요. 자, 선거 관련해서 자,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이것도 결사인데 단체 내부 활동이죠. 단체 내부 활동도 결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하고요. 따라서 선거운동 방법 제한한 건 결사의 자유 제한도 된다. 자, D급번 단체 내부 활동도 결사의 자유에 포함되고, 자, 임원 선거가 선거권에 포함되냐? 그래서 우리 헌법상 선거권은 공직선거권이라고 했죠. 공무원 뽑는 권리다. 자,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는 공무원 뽑는 권리 아니어서 선거권에 포함되지는 않고요. 자, 미음법. 자, 공적 결사의 경우 사적 결사보다는 더 이제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기본권을. 따라서 완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한다. 700번. 자, 농협, 중학회장, 선거운동. 자, 이것도 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농협 선거에 이제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한 거. 통신은 이제 저렴하죠. 누구나 이제 잘 이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니까 이 선거운동 방법으로 허용해 줘야 되는데, 자, 금지한 건 여기서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봤고요. 702번. 자, 법이 구성원 자격을 정하고 있는 특수단체 조직 활동 결사의 자유 보호 대상이냐? 자, 결사의 자유는 자발성을 이제 요구한다고 했어요. 자발적인 사회 집단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결사의 자유는. 자, 이렇게 이제 법이 구성원 자격을 정하고 있는 건데 자발성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결사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주택자 주택조합 가입 제한하는 거 이건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자, 703번. 약사가 아닌 자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설 불허. 자, 약사가 아닌 자죠. 자, 약사로 구성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설하면 이제 결사자유 침해라고 하는데 이건 약사가 아닌 자예요. 약사가 아닌 자로 구성된 법인 같은 경우 이건 결사자유 침해가 아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